서은주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축하 대신 웃었다. 웃음은 짧았고 의미는 분명했다. 아, 그럼 그렇지. 45. 돌싱, 여자.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정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상대 이름이 나오자 그 생각은 확신이 됐다. 김도연이래. 50살. 무직. 재산 없음. 안녕하세요. 야단 목련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일 가득한 날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속으로 같은 문장을 떠올렸다. 아, 내려갈 대로 내려가는구나. 가족 모임. 솔직히 말해봐. 언니 서미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결혼 사랑이야 아니면 혼자 늙기 싫어서 잡은 거야? 식탁 위 공기가 멈췄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은주는 문득 처음 김도연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은 비가 오던 평일 저녁이었다.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 민원실에 앉아 번호표를 쥔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내밀었다. 바닥이 미끄러워요. 위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다. 넘어지지 말라는 말. 그 한마디에 서은주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났다. 포기 아니야. 서은주는 식탁에서 말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확인이었다. 결혼식장 입구, 축의금 테이블은 놀라울 정도로 비어 있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고 싶지 않은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김도연 쪽 하객은 끝까지 오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웨딩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랑 측 하객은 혹시 지연되시나요? 서은주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원래 없습니다. 그 말이 식장 안을 지나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사회자는 신랑 소개를 하다 잠시 멈췄다. 신랑 김도연 씨는 그리고 말을 잇지 않았다. 직업도 경력도 자랑할 이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객들 표정에는 같은 단어가 떠 있었다. 역시 사진 촬영 때 김도연은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섰다. 신부님 단독 컷 먼저 갈게요. 아무도 그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은주는 그 장면에서 또 하나의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 둘이 밥을 먹던 날이었다. 이혼하면 다들 왜 헤어졌냐고 묻더라. 서은주가 말했을 때 김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사람이 설명할수록 자기 인생이 값싸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서은주는 밥을 먹다 말고 울었다. 시장. 결혼 다음 날 서은주는 시장에 갔다. 신랑은 뭐 하세요? 상인이 웃으며 물었다. 김도연은 몇 발짝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요즘 남자들 일 안 해도 결혼은 잘하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서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더 초라해질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은주는 생각했다. 이 결혼은 조용히 실패하는 결혼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계속 시험받는 결혼이구나. 그리고 그 시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던 밤이 떠올랐다. 그날 밤 김도연의 방은 이상할 만큼 비어 있었다. 사진도 없고 장식도 없고 과거도 없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던 걸 다 정리했거든요.
왜요? 가져가도 되는 것만 남기고 싶어서요. 편의점 김밥을 나눠 먹으며 서은주는 물었다. 도연 씨는 나랑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김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안 도망쳐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은주는 웃었다. 결혼 이후로 너무 슬픈데요. 아니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무너질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평생 기억하거든요. 그날 서은주는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받은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김도연 옆에 앉아 서은주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밤을 보냈다.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처럼 봐요. 그건 실패한 사람만 보는 시선이에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 그 순간 서은주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이미 한 번 모든 걸 설명해 본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다시는 설명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걸. 나랑 결혼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무시할 거예요. 이미 다 겪어봤어요. 그럼 나는요? 처음엔 같이 욕먹겠죠. 서은주는 웃었다. 그게 프로포즈예요? 네. 다음 날 아침 서은주는 먼저 말했다. 우리 결혼해요. 김도연은 놀라지 않았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이미 다 해봤어요. 현재로 돌아오면 신혼집은 반지하였다. 창밖에는 사람 발목이 지나갔다. 도연 씨, 응, 우리가 이 결혼을 잘못한 걸까요? 김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사람들 기준으로는 처음부터 틀렸죠. 그럼 우리는 그 기준 밖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새벽 김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대표님, 아니 회장님. 서은주는 숨이 멎었다. 김도연은 전화를 끊고 말했다. 조금만 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있어보자.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서은주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 결혼은 도망이 아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고른 선택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조차 견뎌야 하는 결혼이라는 걸. 그리고 이 바닥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결혼하고 나서 서은주는 아침을 기다리지 않게 됐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이미 감당해야 할 빚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김도연은 늘 먼저 나갔다. 같은 시간, 같은 신발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조심스러웠다. 마치 존재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사람처럼. 서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봤다. 오늘은 얼마가 나갈까? 생활비는 말도 없이 줄어들었다. 아니, 줄어든 게 아니라 사라졌다. 쌀통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만 남았다. 서은주는 반찬통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오늘은 김만 먹자. 마트에서 카트를 끌다 멈췄다. 고기 앞에서, 과일 앞에서, 세일 스티커 앞에서도 가격표가 물건보다 먼저 보였다. 서은주는 사과를 하나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사과 하나가 그날 저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다. 계산대 포인트 있으세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서은주는 알았다. 앞으로도 이 가게에 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였다. 카드 명세서는 매일보다 문자가 먼저 왔다. 병원비, 관리비, 통신비, 모든 이름 옆에는 서은주가 찍혀 있었다. 김도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친구 단체방에서 서은주의 말풍선만 위로 떠 있었다. 다들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지만 서은주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힘든 사람 옆에 오래 서 있지 않는다는 걸. 언니 서미영은 한 번 더 확인했다. 은주야, 진짜 괜찮아?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다. 아직도 그 선택을 고수할 거냐는 확인이었다. 괜찮아. 서은주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방어막이 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다.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렇게 들렸다. 우리는 이미 너를 구조 대상에서 뺐다. 카드가 막힌 날은 아무 예고도 없었다. 마트 계산대에서였다. 삑, 삑, 승인 실패. 직원은 카드를 한 번 더 긁었다. 다시 삑, 다른 카드 있으세요? 서은주는 가방을 열었다. 카드는 많았지만 쓸 수 있는 건 없었다. 뒤에서 줄이 길어졌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요즘 카드 잘 안 되더라. 그 말이 왜 이렇게 들렸는지 서은주는 알았다.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 서은주는 가계부를 펼쳤다. 빨간 숫자들. 그 숫자들은 서은주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너 혼자서 이 집을 떠받치고 있어. 김도연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가 물었다. 서은주는 그 질문이 너무 늦었다고 느꼈다. 괜찮았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은주는 알았다. 이제 괜찮다는 말을 혼자서도 하게 됐구나.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보증금 반환이 당분간 어렵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잔인했다. 서은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보증금은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게 사라진 순간 서은주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카드사 문자는 그날 밤 왔다. 고객님의 카드 이용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일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날 처음 알았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연체 문자가 연달아 왔다. 집 안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서은주는 이 집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서은주는 처음으로 부모에게 전화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 전화는 도움 요청이 아니라 패배 선언이 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김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3시. 대표님, 아니 회장님. 서은주는 이번엔 숨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김도연은 전화를 끊고 서은주를 봤다. 이제는 말해줘야 하지 않아요. 김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조금만 더 바닥을 보자. 그 말에는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결정만 있었다. 그날 밤 서은주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다. 집은 있었고 몸도 있었지만 자기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서은주는 깨달았다. 이건 가난이 아니다. 존엄이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바닥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서은주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신했다. 이대로 있으면 끝난다. 희망이 생겨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더는 무너질 것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본능뿐이었다. 김도연은 이미 나가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예전엔 배려 같았다. 지금은 흔적 지우기 같았다. 서은주는 빈 이불을 만졌다. 온기가 거의 없었다. 이 사람은 정말 매일 어딘가를 가고 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점점 멈추지? 서은주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안을 살처럼 느꼈다. 벽지는 얇고 바닥은 차고 창문 밖으로는 발목만 지나가는 집. 그런데 그날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선명한 게 있었다. 현관 옆 김도연 가방. 늘 낡고 무난한 가방. 늘 비어 보이던 가방. 서은주는 잠깐 망설였다. 사생활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다. 이건 사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야. 가방 지퍼를 여는 손끝이 떨렸다. 서은주는 스스로가 싫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서은주는 숨을 삼켰다. 출입증. 투명 플라스틱 안에 카드가 들어 있었다. 흰 바탕, 검은 글씨. 로고가 박혀 있었다. 어디서 본 듯한 로고. 그리고 이름. KIMDOHYEON. 서은주는 한동안 그 카드만 바라봤다. 그 순간 무직이라는 단어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카드 뒤쪽에는 작게 적혀 있었다. VISITOR. 방문자. 직원이 아니라 방문자.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 직원이 아니면 대체 왜? 누굴 만나러? 무슨 일로? 서은주는 카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서은주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다가 받았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독촉이거나 통보거나 아무튼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목소리는 조용했다. 서은주 씨 맞으시죠? 남자였다. 딱딱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톤. 네, 맞는데요. 저는 김도연 씨와 예전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서은주는 숨을 멈췄다. 일했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김도연의 이름 옆에 붙었다.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서은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겹쳤다. 카드 정지, 보증금 반환 불가, 시장 웃음, 병원 대기실, 그리고 새벽 3시에 전화. 대표님 아니 회장님. 서은주는 낮게 물었다. 왜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말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서은주의 등을 찔렀다. 어디서 보죠? 서은주가 말했다. 약속 장소는 번듯하지 않은 카페였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 일부러 CCTV가 있을 법한 곳. 서은주는 앉자마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다. 상대는 50 초반쯤. 정장이었지만 과시가 없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러우셨죠? 네. 서은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저 지금 갑작스럽지 않은 일이 없어요.
남자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는 말을 고르듯 이어갔다. 김도연 씨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서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웃음이 나왔다. 그렇게요? 서은주는 웃었지만 웃음은 금방 꺼졌다. 거지처럼이요. 무직처럼이요. 사람들이 웃는 그 모습대로요. 남자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서은주 씨, 저는 변명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왔는데요? 서은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차분함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 달아서였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서은주는 그걸 보자 심장이 내려앉았다. 봉투라는 건 늘 빚이거나 통보거나 무언가의 끝이었으니까. 남자는 말했다. 이건 돈 아닙니다. 그 말이 더 불안했다. 서은주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몇 장, 한 장에는 회사명 같은 게 적혀 있었고 다른 장에는 사람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서은주는 글자를 읽다 멈췄다. 익숙한 단어가 있었다. 주주총회. 서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김도연 씨를 다시 호출하는 문서입니다. 서은주의 손이 굳었다. 다시 호출? 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은주는 숨을 삼켰다. 그럼 도연 씨는 뭐였던 거예요? 남자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은주의 목을 조였다. 말해요. 서은주가 말했다. 저는 지금 바닥이 아니라 파산이에요. 더 내려갈 곳도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다. 김도연 씨는 한때 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서은주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대표? 그 단어가 김도연이라는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 전화의 호칭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대표님, 회장님, 그럼 왜? 서은주가 겨우 물었다. 왜 지금은 이렇게 살아요? 남자는 손을 모았다. 그분이 원해서입니다. 서은주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다. 원해서? 목소리가 올라갔다. 우리 집이 꺼질 수도 있는데요. 전기 끊기고 관리비 밀리고 보증금 못 받고 카드가 정지됐는데요. 압니다. 그런데 그게 원해서라고요? 남자는 서은주를 똑바로 보았다. 서은주 씨, 혹시 김도연 씨가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느낌 받은 적 있으신가요? 서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김도연 씨는 한 번에 다 잃어봤습니다. 뭐요? 사람을요. 그 말이 서은주의 가슴을 찔렀다. 남자는 이어갔다. 그때 그분이 정리한 건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서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확인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은주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였고 모욕이었고 슬픔이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남자는 낮게 말했다. 결혼을 실험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누군가 곁에 남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은주는 숨을 내쉬었다. 그 확인을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하는 게 정당해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은주는 봉투 속 문서들 중 한 장을 다시 봤다. 날짜, 시간, 장소, 주주총회. 서은주는 문득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이 문서가 있다면 김도연은 진짜로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건 빈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감각이 서은주를 더 화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은주는 걸었다. 걷는데도 몸이 떠 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다. 대표였다. 그럼 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았지?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지? 집에 도착했을 때 김도연은 아직 없었다. 서은주는 주방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 텅 빈 공간이 서은주의 마음 같았다. 서은주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비를 했다. 김도연에게 따질 준비가 아니라 김도연 없이도 살아남을 준비. 서은주는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보증금 반환 절차임 차권 등기 명령, 카드 정지 해제 분할 납부 요청, 전기가스 연체 분납 신청, 비상금연금 확보, 생활비 지출 항목 삭제. 서은주는 펜을 멈췄다. 왜 나는 이제야 움직이지? 그리고 또 하나를 적었다. 김도현 정체 확인. 그날 밤 김도현이 들어왔다. 서은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맞이하지도 않았다. 김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앉아.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누굴 만났어요? 김도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래. 그 반응은 놀람이 아니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서은주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주주총회 문서 봤어요. 서은주가 말했다. 김도연은 숨을 멈췄다. 아주 짧게. 그 짧은 순간이 서은주에게는 긴 대답처럼 느껴졌다. 내 가방을 봤구나. 김도연이 말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화났겠네. 화가 아니라. 서은주는 잠시 멈췄다. 모욕이에요.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졌다. 김도연은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은주야. 서은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이 결혼에서 처음 들은 것 같은 말투였다. 내가 설명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말을 밀었어. 서은주는 웃었다. 이미 힘들어요. 이미 바닥이에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바닥을 보자고 했어. 서은주는 날카롭게 물었다. 왜요? 누굴 위해서요? 김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나를 위해서. 서은주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나는? 김도연은 서은주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미안함이 아닌 두려움이 있었다. 너는 내가 다시 설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어. 서은주는 숨을 삼켰다. 그게 사랑이에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응,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거예요.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서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당신이 바닥을 확인하고 싶다면 혼자 확인해요. 은주야, 난 더는 내 인생을 당신의 확인 작업에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서은주 자신의 가슴에 처음으로 박혔다. 그날 밤 김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은주는 느꼈다.
판이 흔들린 건 외부 인물이 와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새벽 3시 김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서은주가 먼저 말했다. 받지 마요. 김도연이 서은주를 봤다. 서은주는 낮게 말했다. 이제 그 전화는 내가 허락할 때만 받아요. 김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진동은 계속 울렸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서은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서은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 이 판은 김도연의 비밀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그 순간 이야기의 방향은 확실히 바뀌었다. 서은주는 그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더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다.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김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서은주는 그 얼굴을 잠깐 봤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 없고 표정이 적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을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 이제는 내 인생부터 건져야 해. 서은주는 노트를 펼쳤다. 어제 적어둔 목록 위에 날짜를 적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카드사 분할 납부 요청, 관리사무소 방문, 전기가스 연체 분납, 단기 현금 확보. 하나하나 지우지 않으면 오늘이 끝나지 않을 목록이었다. 은주의 전장. 첫 번째는 법원 민원실이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 단어를 입으로 꺼내는 순간 서은주는 자기 인생이 이제 진짜로 사건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고 말했다. 보증금 전액이시죠? 네. 집주인 연락은요? 안 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많아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현실 통계처럼 들려서 더 무서웠다. 법원을 나와 카드사로 갔다. 상담 창구 직원은 서은주를 오래 보지 않았다. 연체 금액이 있어서 이용 정지가 됐고요. 분할 납부로 풀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계산하더니 말했다. 가능은 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없는 도움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서은주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받았다. 김도연 쪽 전장. 김도연 씨 댁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여기 자산관리입니다. 서은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김도연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 일정을 잡으려 합니다. 방문. 그 단어 하나로 서은주는 확신했다. 이제 김도연의 밖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걸. 언제 오시는데요? 서은주가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오늘 오후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김도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서은주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말했다. 오늘 사람 와요. 김도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누가? 당신 찾는 사람. 김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피로보다 각오가 섞여 있었다. 은주야. 김도연이 말했다. 오늘은 집에 있어.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려서 서은주는 웃었다. 아니요. 서은주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없을 때 와요. 김도연이 서은주를 봤다. 그 시선에는
처음으로 당황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당신 문제는 당신이 설명해요. 서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고 대신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후 집 앞 서은주가 관리사무소에서 돌아올 즈음 집 앞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리고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지역 번호가 아니었다. 서은주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김도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주 깊게. 서은주는 그 장면을 골목 끝에서 지켜봤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은 명확했다.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불러온 사람의 태도.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남자와 함께 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혔다. 조용히. 서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뛰지 않았다. 놀랍게도 공포도 아니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서은주는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라면 물을 올렸다. 아주 평범한 행동. 하지만 그날의 서은주는 달랐다. 이 집에서 혼자 살아도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는 사람의 손놀림이었다. 저녁이 되어도 김도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은주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다. 김도연 없이도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점. 밤 11시 문이 열렸다. 김도연이 들어왔다.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지친 얼굴이 아니라 정리된 얼굴이었다. 다녀왔어요. 그가 말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물어보지 않네. 오늘은 안 물어봐요. 서은주는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김도연은 잠시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다. 은주야. 응. 조만간 집 앞이 조금 시끄러워질 거야. 서은주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골목에서 한번 봤기 때문이다. 얼마나 잠깐인데요. 김도연은 처음으로 정확한 말을 했다. 내가 다시 판 위에 올라갈 때까지. 서은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말했다. 그럼 나도 판 위에 설게요.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 옆이 아니라 내 자리로. 그 말이 이 집 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밤 서은주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누가 숨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집 앞에 차들이 서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은주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검은 차 한 대쯤이야. 요즘 동네에도 흔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번호판은 처음 보는 지역 번호. 운전석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차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서은주는 잠깐 그 차를 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점심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서은주 세대 맞으시죠? 네.
집 앞에 외부 차량이 계속 서 있어서요. 그 말은 불만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혹시 손님 오시나요? 서은주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곧 정리될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다. 저녁이 되자 차는 사라졌고 서은주는 괜히 긴장이 풀렸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번엔 두 대였다. 어제 봤던 차와 같은 차종, 같은 색, 같은 거리,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다. 서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김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아침 집 앞에 차 두 대 있어요. 읽음 표시가 곧 떴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신경 쓰지 마요. 잠깐이에요. 그 문장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느껴졌는지 서은주는 알았다. 김도연은 잠깐이라는 말을 너무 오래 쓰고 있었다. 동네는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즘 집 앞이 좀 시끄럽죠? 시끄럽다는 말은 소리가 아니라 분위기를 뜻했다. 서은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잠깐 손님이 있어서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은주는 깨달았다. 나는 또 대신 설명하고 있구나. 슈퍼에 갔다가 계산대에서 아주머니가 물었다. 신랑분, 요즘 바쁘신가 봐요. 서은주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굳이 말을 덧붙였다. 차가 좋은 차더라고.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차요? 어제도 검은 차가 두 대나 있던데.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잘 되시나 봐. 그 웃음은 호의도 질투도 아닌 호기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은주는 처음으로 차를 제대로 봤다. 번호판, 휠, 유리, 아는 건 없었지만 느낌은 있었다. 싼 차는 아니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오늘 차 봤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불편해? 아니요. 서은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김도연은 잠시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다. 조만간 사람들이 올 거야. 사람들, 나를 찾는 사람들. 서은주는 그 말을 듣고도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걸 물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 질문은 처음이었다. 같이 있을 필요는 없어. 김도연이 말했다.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서은주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은주야. 이제는 숨지 않겠어요.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날 밤 차는 세 대가 됐다. 골목이 막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보는 정도였다. 아이를 데리고 가던 여자가 멈춰서서 봤고 배달 오토바이가 속도를 늦췄다. 서은주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다.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띵. 서은주는 김도연을 봤다. 김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내가 볼게. 아니요. 서은주가 말했다. 이번엔 같이 가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김도연 대표님. 그 호칭이 현관을 가득 채웠다. 대표님.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서은주를 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그 단어가 서은주의 귀에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밖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남자가 말했다. 김도연은 잠시 서은주를 봤다. 서은주는 먼저 말했다. 집안에서 얘기하세요. 남자는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앉은 남자는 서류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한마디만 했다. 회장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끝난 분들은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서은주는 그 대화를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차들은 경고가 아니라 요청이구나. 남자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김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은주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잠시 후 김도연이 말했다. 은주야. 응. 내일쯤이면 이 집이 조금 더 시끄러워질 거야. 서은주는 창문을 봤다. 골목에 아직도 서 있는 차들. 괜찮아요. 서은주가 말했다. 이제는 조용한 게 더 무서워요. 그날 밤 서은주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보던 시선이 이제는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구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이 골목에서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느끼는 사람은 서은주 자신이었다. 차는 내일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섰다. 15년 전 김도연이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으로 들어왔던 곳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던 자리였고 지금은 문이 열리길 기다려야 하는 자리였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였다. 김도연 대표님. 그 호칭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김도연은 그제야 실감했다. 회장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가구도 배치도 공기마저도 달라진 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뿐이었다. 오랜만이군. 회장은 김도연을 보며 웃었다.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아직도 그런 얼굴로 사는 줄은 몰랐어. 김도연은 앉지 않았다. 불렀다면 용건만 말하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하군.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회장이 말했다. 주주들은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고 이사회는 당신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지. 김도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이름을 당신들이 지웠잖아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의 침묵이었다. 그때는 당신이 필요 없었지. 회장이 말했다. 지금은 당신 말고는 버틸 사람이 없어. 김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필요할 때만 사람을 찾는 게 당신 방식이군요.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진 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정리한 겁니다. 사람도, 관계도, 이름도.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김도연 쪽으로 밀었다. 이게 당신이 남긴 공백이야. 김도연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 공백을 당신들이 키운 겁니다.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도연아.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그때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이제 와서 설명해 볼 생각 없나? 김도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과거가 천천히 열렸다. 그날 밤 김도연은 자기 사람을 잃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함께 시작했던 동업자, 믿었던 임원, 가족처럼 여겼던 팀. 그들은 하루아침에 김도연을 밀어냈다. 대표님, 이건 회사 보호 차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지 김도연은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도연은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아니, 사람이 붙는 이유를 믿지 않게 됐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놨다. 돈도, 자리도, 이름도 사람이 아니라 상황만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도망친 건가? 회장이 물었다. 김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이번엔 확인 중입니다.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뭘? 누가 끝까지 남는지. 회장은 비웃듯 웃었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한 건가?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김도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회장은 미소를 거뒀다. 이미 시장에 소문이 돌고 있어. 대표가 거지처럼 살다가 갑자기 불려왔다고. 김도연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래서요. 회장은 정면으로 맞섰다. 그 여자는 당신이 다시 올라오면 짐이 될 거야. 그 말이 이번 대면의 진짜 목적이었다. 김도연은 그제야 알았다. 이건 복귀 제안이 아니라 선별의 시작이라는 걸. 누굴 데려오고 누굴 버릴지 정하는 단계. 조건은 하나야. 회장이 말했다. 공식 석상에는 혼자 나와. 김도연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거절하면? 그럼 당신 이름은 이번엔 완전히 지워질 거야. 김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서은주의 얼굴이 스쳤다. 바닥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던 얼굴. 설명하지 않아도 곁에 남아있던 사람. 김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조건은 제가 정합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내가 판 위에 올라가면. 김도연이 말했다. 내 방식으로 갑니다. 그 여자는 제 인생입니다. 그 말에는 처음으로 망설임이 없었다. 회장은 한참을 김도연을 보다가 웃었다. 재밌군. 그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전쟁 전의 웃음이었다. 그럼 진짜 갈등을 시작해보지. 김도연이 회장실을 나설 때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그가 떠났던 날과 정확히 같았다. 다른 건 하나였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도연은 서은주에게 문자를 썼다.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은주는 곧 답했다. 알아요. 대신 돌아올 자리는 내가 지킬게요. 김도연은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 밤 집 앞에는 차가 더 늘어 있었다. 이번엔 한 대가 아니라 줄이었다. 그리고 그 줄은 김도연이 아니라 서은주를 향하고 있었다. 집 앞에 선 사람들. 아침 6시. 서은주는 이상한 소리로 눈을 떴다. 엔진 소리였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숨을 쉬는 소리. 커튼을 젖히자 골목이 보였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현실감이 사라졌다. 검은 차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다. 줄이었다. 벤츠, BMW, 제네시스. 번호판은 전부 달랐고 차종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값이 싸 보이지 않았다. 서은주는 커튼을 다시 닫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지 않았다. 놀람도 기쁨도 아니었다. 아, 드디어 왔구나. 현관을 나서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위층 아주머니, 옆집 부부, 아래층 학생.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괜히 화단을 만지작거렸다. 시선은 전부 차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서은주에게 옮겨왔다. 어제도 있었잖아. 오늘은 더 많네. 무슨 일이야? 말은 낮았지만 질문은 분명했다. 저 여자 뭐야? 관리사무소 직원이 골목으로 내려왔다. 여기 서은주 세대 맞으시죠?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외부 차량이 너무 많아서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그 단어는 항상 약자에게 먼저 떨어졌다. 곧 정리될 겁니다. 서은주는 말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직원은 서은주를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책임 전가였다. 그때 차 문 하나가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리고 서은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주 깊게. 그 장면은 골목 전체를 멈추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말을 멈췄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조금 내려갔다. 서은주는 그 남자를 봤다. 낯선 얼굴. 하지만 태도는 익숙했다. 김도연에게 보였던 태도. 사모님, 남자가 말했다.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또렷하게 남았다. 사모님. 서은주는 그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대표님께 전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은주는 골목을 둘러봤다. 사람들, 시선들. 이건 김도연의 시험이 아니라 자기의 시험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서은주가 말했다. 차를 정리해 주세요.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짓 하나. 차들이 엔진 소리를 낮췄다. 그 장면 하나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이 집이 그 집이구나. 하지만 시선은 더 노골적이 됐다. 위층 아주머니가 서은주에게 다가왔다. 은주 씨.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은 계산하고 있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서은주는 웃지 않았다. 일이 좀 있어서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재분리였다.
서은주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은 떼지지 않았다. 문이 닫히기 전 누군가 말했다. 어제까진 반지하였잖아.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충분히 들렸다. 집에 들어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연이었다. 밖에 차 많이 왔지. 네. 서은주는 짧게 말했다. 사람들도 봤고요.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미안해. 그 말은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회피가 아니라 예고 없는 파도의 사과였다. 도연 씨, 서은주가 말했다. 이건 당신 싸움이죠. 응.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건 나예요. 김도연은 숨을 삼켰다. 알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서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앞으로 이 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 나도 같이 판단할게요.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띵. 이번엔 2명이었다. 한 명은 아까 봤던 남자,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더 많아 보였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서은주는 문을 완전히 열었다. 말씀하세요.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공식 석상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동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은주의 심장이 처음으로 세게 뛰었다. 왜요? 서은주가 물었다. 사모님이 등장하시면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서은주는 알았다. 사람들은 사람보다 구도를 본다는 것. 저는 서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골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던 눈빛이 스쳤다. 아침의 시선, 엘리베이터의 시선, 반지하라는 단어. 저는 배경이 아닙니다. 서은주가 말했다. 앞에 서면 앞에 설 거고 나서지 말아야 하면 안 나설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을 닫고 서은주는 소파에 앉았다. 다리가 조금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 겪는 종류의 긴장이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시험이구나. 저녁 무렵 김도연이 돌아왔다. 집 앞에는 차가 절반 정도만 남아 있었다. 김도연은 서은주를 보며 말했다. 사람들 봤지? 봤어요. 어땠어? 서은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사람들은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판단해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를 숨기고 싶었다. 서은주는 그를 봤다. 이제는 숨기지 마요. 그날 밤 서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은 자기를 3번 다시 봤다. 거지랑 결혼한 여자, 이상한 차가 서는 집의 여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여자의 자리. 그 사이에서 서은주는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느꼈다. 이제 이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서은주가 선택해야 한다. 나설 것인가, 한 발 물러설 것인가. 이사를 결정한 건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더는 이 집이 버티지 못해서였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서은주 세대 맞으시죠? 네. 외부 차량 문제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서은주는 그 말이 익숙했다. 조치 중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부탁드립니다. 부탁이라는 말 뒤에 퇴거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은주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봤다. 반지하,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집, 창문 밖으로는 사람 발목이 지나다니는 곳. 이 집은 내가 숨기 위해 선택한 집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도연이 말했다. 집을 옮기자.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판단처럼 들렸다. 서은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로요? 당분간 조용한 곳. 서은주는 그를 봤다. 조용한 곳은 없어요. 김도연이 말을 멈췄다. 이제는 조용한 곳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서은주는 조건을 말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해요. 김도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은주야. 그래야 내가 거기 살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자존심도 계산도 있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을 보러 다니는 동안 서은주는 처음으로 다른 시선을 받았다. 중개인은 김도연보다 서은주를 먼저 봤다. 부인 명의시군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단단하게 들렸는지 서은주는 알았다. 집은 높은 곳에 있었다. 햇빛이 바닥까지 닿았고 창밖에는 사람 발목 대신 나무가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현관에는 경비가 있었다. 서은주는 창가에 섰다. 아무도 아래에서 올려다보지 않는 자리. 여긴 괜찮아요. 서은주가 말했다. 그 말은 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승인 같았다. 이사 당일 차는 더 많아졌다. 이번엔 골목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확인으로 바뀌었다. 아, 이사했구나. 아, 여긴 다르네. 서은주는 이삿짐을 풀다 말고 거실에 섰다. 넓었다. 텅 빈 공간이 오히려 긴장을 줬다.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건지 모두 보겠지. 그날 저녁 김도연이 말했다. 미안해.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요. 왜? 이 집은 보상으로 온 집이 아니에요. 서은주는 창문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 깔려 있었다. 이건 시험장 이동이에요. 김도연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 여기서는 숨을 수 없어. 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볼 거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날 밤 서은주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창문을 열어두고 잤다. 소음이 있었고 불빛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다. 이제는 바닥이 아니라 중간에 서 있구나. 하지만 서은주는 알고 있었다. 높은 곳은 떨어질 때 더 아프다는 걸. 그래서 이 이사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본격적인 노출의 시작이라는 걸. 첫 공식 석상. 서은주는 그날 아침 옷을 3번 갈아입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허용선인지 가늠하지 못해서였다. 너무 단정하면 비서처럼 보일 것이고 너무 격식 있으면 장식처럼 보일 것이었다. 그 중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같이 갈 거야. 서은주가 먼저 말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대가 아니라 각오를 세우는 시간처럼 보였다.
괜찮겠어? 그가 물었다. 서은주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봤다. 괜찮아질 거예요. 차에 오르자 공기가 달라졌다. 운전석에는 말수가 적은 기사, 조수석에는 낯선 남자 하나가 타 있었다. 김도연의 일정 담당자였다. 그는 서은주를 힐끔 보더니 김도연에게 말했다. 동반, 확정이신가요?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 제공이었다. 김도연은 짧게 말했다. 네. 서은주는 그 대답이 자기 인생에 어떤 파문을 낼지 알고 있었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밝았다. 플래시, 웃음, 악수. 사람들은 김도연을 보자 미묘하게 반응했다. 반가움과 경계가 반씩 섞인 표정.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군. 그리고 서은주를 보자 공기가 한 번 더 흔들렸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서로를 봤다. 저 여자는 누구지?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김도연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서은주는 조금 뒤에 섰다. 일부러였다. 앞에 나서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끌어내기 전까지는 자기 발로 나서지 않기 위해서였다. 첫 질문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김 대표님, 기자였다. 이번 복귀에 개인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김도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기자는 시선을 서은주에게 옮겼다. 동반하신 분은? 공기가 멈췄다. 그 질문은 호기심이었지만 검증의 시작이었다. 김도연은 잠깐 서은주를 봤다. 그 눈빛에는 괜찮겠어? 라는 질문이 들어 있었다. 서은주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내입니다. 김도연이 말했다. 짧고 군더더기 없는 소개. 그 한 문장으로 서은주는 행사의 일부가 됐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 하나가 다시 물었다. 결혼하셨다는 건 처음 공개하시는 건데요. 김도연이 말을 고르려는 순간 서은주가 입을 열었다. 공개하지 않은 건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필요가 없었다고요? 기자가 되물었다. 서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필요해졌고요. 그 말은 대답이 아니라 기준 제시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말하는 여자, 뒤에 서 있지 않는 여자. 그 인식이 행사장 전체로 퍼졌다.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다. 최근 김 대표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질문은 서은주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의미는 같았다. 당신은 이 판을 감당할 수 있나? 서은주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위치를 정확히 말했다. 논란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서은주는 김도연을 보지 않고 정면을 봤다. 저는 옆에 서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기자가 물었다. 서은주는 짧게 말했다. 같이 책임지러 왔어요. 그 문장이 행사장에 떨어졌다. 가볍지 않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장식도 약점도 아니다. 리스크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서은주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웃을 때 웃었고 침묵할 때 침묵했다. 대신 사과하지 않았다. 차에 돌아오자 김도연이 말했다. 힘들었지.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죠. 김도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김도연 대표 공식 석상에 아내 동반. 저 여자는 누구냐 관심 집중. 서은주는 그 제목을 오래 바라봤다. 누구냐고? 서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밝음이 두렵지 않았다. 웃음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았다. 몇 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정확한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때 웃었던 얼굴들만 어렴풋이 떠올릴 뿐이었다. 서은주는 지금도 가끔 그 반지하 집을 떠올린다. 창밖으로 사람 발목이 보이던 집, 그때의 자신은 늘 아래를 보고 살았다. 고개를 들면 누군가의 시선이 먼저 와 닿을까봐. 이제는 아침마다 햇빛이 먼저 들어오는 집에 산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집. 김도연은 더 이상 대표님으로 불리지 않는다. 회장님도 아니다. 그는 자기 이름으로 불린다. 김도연. 그게 그에게는 가장 어려운 자리였고 가장 오래 걸린 회복이었다. 그는 다시 회사를 일으켰다. 예전처럼 크지 않게 사람을 많이 쓰지도 않았다. 다만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 그 기준은 서은주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야 말한다. 그때 잘 만난 거였네. 그 말에는 부러움도 후회도 섞여 있다. 서은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잘 만난 게 아니라 끝까지 본 거였으니까. 어느 날 지인의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그 결혼 처음엔 다들 웃었잖아요. 분위기가 잠깐 멈췄다. 서은주는 웃으며 말했다. 네, 저도 알아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더 오래 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도연이 물었다. 상처 안 받았어? 서은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니, 왜? 이제는 그 웃음이 우리 얘기가 아니거든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같은 소파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낸다. 대단한 대화는 없다. 미래 계획도 굳이 말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다. 서은주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그리고 항상 같은 결론에 도착한다.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결혼은 성공해서 옳았던 게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옳았던 선택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요? 서은주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네.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 결혼이 남긴 가장 큰 결과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 웃음거리로 시작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건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은주는 안다. 이 만남은 성공한 결혼이기 전에 성공한 선택이었다는 걸.